안녕하세요. 시시한 커플의 넷뷰입니다. 오늘은 Carbonic Anhydrase Inhibito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tassium Sparing Diuretics를 먼저 보신 다음에 Carbonic Anhydrase Inhibitor를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Carbonic Anhydrase Inhibitor은 Potassium Wasting Diuretic이기 때문에 Potassium Sparing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전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et's get it on! 일단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여기 여과량에 대해서 여과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rbonic Anhydrase Inhibitor를 보기 전에 여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다시피 여기 알테리에서 여과되는 압이 55ml of mercury예요. millimeter of mercury.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은 여기에 호수가 이렇게 물이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구멍이 있다라고 하면은 구멍으로도 물이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구멍이 있으면은 물은 그쪽으로 압이 강한 데서 약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hydrostatic pressure라고 해요. 그 hydrostatic pressure가 여기에 이제 작은 구멍들이 있죠. 그로메룰라 카필라리를 보면은 그래서 이쪽으로 액체가 이렇게 빠져나가려는 힘이 몇이다? 55mm of mercury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혈관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어요. 블러드 셀들을 포함해가지고 류코사이트, 레드 블러드 셀 이런 것을 포함하고 또 알부민을 포함하면은 이제 그러한 단백질들은 물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단백질들이 못 빠져나가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레드 블러드 셀 또는 알부민 그런 것이 정상적일 때는 여기에 손상되지 않고서는 얘네들이 빠져나가지가 못해요. 그러면은 오스모틱 프레셔라고 하는데 그러한 여기에 좀 더 그 단백질로 인해서 물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 30ml of mercury 정도는 물이 재흡수되려고 해요. 그래서 55 정도 나가려고 하고 30 정도 오스모틱 프레셔로 인해서 들어오려고 하고 그리고 캐필라리도 여기에 액체가 차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가고자 하는 힘이 생겨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15 정도가 돼요. 여기 캡슐은 그렇기 때문에 15mm of mercury 그래서 식으로 세우자면 어떻게 되냐면 55 빼기 30 플러스 15를 하면은 답이 몇이죠? 네, 10mm of mercury 정도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 여과압이 무엇이냐 하면은 10mm of mercury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크리스탈 클리어 하십니까? 그럼 이제 이 캡슐 바로 옆에 있는 proximal convoluted tubule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브러쉬 볼더가 있죠. 브러쉬 볼더가 있는데 이 브러쉬 볼더를 에피칼 사이드라고도 하고 또 루미널 서페이스라고도 하는데 에피칼 서페이스, 루미널 사이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표면에 있는 녀석이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스 타입 4예요. 그리고 세포 안에 있는 녀석이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스 타입 2입니다. 네, 우리가 의사로서 이러한 엔자임의 이름을 입에 딱딱딱 붙어 있어야 돼요. 완전히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스펠링을 여기에 적어 보도록 하고 세 번씩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닉 따라하세요. unhydrate, unhydrate. 네, raise 효소입니다. 자, unhydrate의 뜻이 무엇이냐면 un 하면 좀 네거티브한 거잖아요. hydro 물을 어떻게 한다? 제거한다. 물을 제거하는 녀석. 어떠한 것에서
물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었으면 X라는 몰리큘과 물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었으면 얘를 어떻게 한다? 이 물을 이제 제거를 한다. 이렇게 떼어내죠. 이것을 바로 unhydrate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것을 마음에 담으시고 이것을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물을 제거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아까 그로메룰라 캡슐에서 뭐 프로톤이랑 그리고 여기 바이카보네이트를 이제 필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소변을 타고 여기 루멘에서 쭉 타고 내려가는데 이제 얘네들이 서로 합쳐져요. 그래서 이렇게 탄산이 돼요. 네, 탄산이 되는데 탄산이 되면은 여기에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스가 얘를 언하이드레이스니까 무엇을 제거한다고요? 네, 이 컴파운드 이렇게 여러 개가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물만 떼내요. 자, 그럼 여기 H2O 한 개를 떼내면은 어떻게 되죠? 뭐만 남아요? 네, O를 떼내면은 CO2가 남고 또 물이 이렇게 두 개가 되죠. 얘네들은 세포 안을 자기 마음대로 들어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없다? 네, 정답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세포 안을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서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상태였을 때는 카보닉 애시드였을 때는 애시드는 산이니까 마음대로 막 들어오거나 찰지가 있으니까 뭐 못 들어오고 하는데 이 상태로 못 들어오니까 물과 카본 다이옥사이드로 이렇게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스에 의해서 쪼개져서 이제 자연스럽게 스며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올컨이 잘 됐다 하고 이제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스 2가 이제 다시 얘네 두 개를 합쳐요. 이렇게 합쳐요. 이제 얘네들을 이제 다시 합쳐요. 합친 다음에 다시 처음에 있던 상태로 이제 프로톤과 또 바이카보네이트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 코트랜스포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바이카보네이트는 혈액으로 들어오고 소디움도 들어오면서 뭐까지 함께 들어와요? 네, 물까지 함께 들어옵니다. 맞죠? 그러면서 이제 플라즈마 볼륨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네. 전날에 봤다시피 여기 4살이 가는데 4뼈가 가는 것처럼 이제 소디움 가는데 물이 가죠. 맞죠? 크리스탈 클리어. 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바이카보네이트는 산성일까요? 알칼리성일까요? 네, 맞습니다.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얘가 P로 많이 들어오면은 pH가 어떻게 될까요? pH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맞습니다. pH가 증가를 하죠. 네, 완전 많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증가하고 들어오는 거에 따라 다르고 그런데 만약에 이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스를 인히빗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인히빗 시키면은 이 바이카보네이트이 이제 혈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리업솔브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리업솔브가 안 되니까 얘가 줄어들면은 pH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네, 감소하게 될 거예요. pH가 낮아지면은 어떻게 되죠? 산증 이제 산혈증이 걸리죠. 에시도시스라고 해요. 에시도시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알아갈 겁니다. 좀 더 깊숙이 알아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에 다이uretics에 대해서 배우니까 얘네들을 인히빗 시키면은 여기 소디움에 이제 세포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요. 맞죠? 그러한 기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체내 물을 소변으로 배출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익스체인저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 프로톤이 밖으로 나가면서 소디움을 세포 안으로 들여와요.
그리고 이 바이카보네이트이 들어가면서 이제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 코트랜스포터를 통해서 소디움 또한 같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이러한 기전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이제 체내에 있는 물을 재흡수하기보다는 얘네들을 막음으로써 재흡수하기보다는 이제 배출을 하는 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카보닉 언하이드레이트입니다. 네, 얘네들을 막는 거예요. 네, 이 나트륨이 이렇게 가는데 나트륨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바이카보네이트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잖아요. 맞죠? 왜냐면 여기 코트랜스포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이카보네이트를 생산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있는 카보닉 언하이드레이트를 인히빗 시켜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카보닉 언하이드레이트를 인히빗 시키면 세포 안으로 이제 유입되는 세포 안에서 생성되는 여기 바이카보네이트이 줄어드니까 소디움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크리스탈 클리어 하십니까? 네, 그럼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세포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포고 좀 더 예쁘게 브러쉬 볼더 셀 그리고 여기에 이제 CA가 있어요. Carbonic Anhydrase Type 4 그리고 여기에 Carbonic Anhydrase Type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루미널 사이드인데요. 여기가 이제 소변 나가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혈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인터스티슘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 H 프로톤과 또 뭐가 만나죠? 바이카보네이트. 바이카보네이트이 만나면 무엇이 형성되죠? 네, 카보닉 애시드가 형성됩니다. 그럼 카보닉 애시드를 이제 세포 안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얘를 물과 카본 다이옥사이드로 분해시켜야 되는데 그 분해시키는 엔자임 효소가 바로 이름 자체가 이제 unhydrase예요. 그 물을 떼내는. 그래서 carbonic anhydrase 얘가 이제 얘를 어떻게 뭐로 분해시키죠? H2O랑 그리고 CO2 이렇게 분해시켜 가지고 얘네들이 readily 아주 준비되어 이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죠. 기꺼이. 그러면 얘네 두 녀석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합쳐요. 빵! 합치면은 뭐가 되죠? 네, 뭐가 되냐면 H2CO2가 여기에서 형성됩니다. 자, 색깔을 바꿔서 H2CO3 H2CO3예요. 카보닉 애시드가 이렇게 다시 재조합이 돼요. 그럼 얘네들은 또 불안정해가지고 또 뭐로 되죠? 얘네들은 다시 네, 맞습니다. H와 HCO3가 되잖아요. 바이카보네이트. 그러면은 바이카보네이트는 얘는 다시 밖으로 나가요. 무엇을 통해서? 네, 소디움 포타슘 익스체인저를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소디움 포타슘 익스체인저는 여기에 있어가지고 밖에 있는 무엇을 들여오고 밖에 있는 소디움을 들여오면서 여기에서 생성된 프로톤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뿜어 나가게 해요. 맞죠? 그리고 여기 있는 바이카보네이트는 어떻게 돼요? 네, 여기 있는 그 소디움과 함께 혈관으로 같이 빠져나가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어떤 펌프가 그 역할을 했죠? 네, 큰 소리로 답을 해주세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 코트랜스포터입니다. 맞죠? 소디움 여기 소디움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 코트랜스포터를 통해서 이쪽으로 이제 혈관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소디움이 가는데 뭐가 간다 했죠?
네, 물이 따라서 이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블러드 볼륨이 어떻게 되죠? 블러드 볼륨이 증가하게 돼요. 맞죠? 블러드 볼륨이 증가를 하면은 블러드 프레셔는 어떻게 될까요? 또한 증가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고 또 여기에 바이카보네이트이 혈액으로 들어왔으니까 pH는 어떻게 될까요? pH, 네, pH 또한 어떻게 되냐면 증가하게 되죠. 맞죠? pH가 증가한다는 게 알칼리화 되는 거잖아요. 그럼 pH도 증가하게 됩니다. 네, 크리스탈 클리어 하십니까? 크리스탈 클리어. 그러면은 네, 여기서 너무 지저분한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신다면 자,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스 인히비터를 쓰면은 아까 여기에서 일어나던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스가 여기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보내요? HCO3인 바이카보네이트과 또 여기에 소듐을 증가시키는데 맞죠? 얘네들을 인히비 시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얘네들이 줄어들겠죠. 얘네들이 줄어들고 얘네들이 여기로 들어오는 대신에 어디로 나가요? 네, 소변으로 배출돼요. 네,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듯이 소듐이 이제 또 증가를 하면서 두 개가 합쳐가지고 소듐 바이카보네이트이 형성되죠. 그래서 pH, 유린의 pH는 이렇게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스 이니비터를 썼을 때 pH가 증가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알칼린이라고 항상 좋은 것만 아니에요. 나중에 뭐 석회 뭐 돌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키리스톤 같은 거. 네, 하여튼 이러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이제는 약에 대해서 약을 엄청 쉽고 바로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Let's go to the next section. 자, 이렇게 보면은 새 타고 싶지 않아요? 네, 저는 새를 타고 훨훨 나르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세타 하면서 이제 4살이 졸라맨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졸라맨 네피한테 말하는 거예요. 세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졸라맨이 여기서 my bird 이런 게요. 그래서 졸라 my bird, 졸라 my 네, 그래서 졸라맨이라고 그냥 외워도 돼요. 그래서 세타 졸라맨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새가 너무 달콤해가지고 캬 이러는 거예요. 캬 하니까 근데 이 새 입을 보면은 인히비 시키잖아요. 왜냐면 새가 마음대로 쪼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카 인히비션 얘가 카 말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인히비 시키기 위해서 새가 난폭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입에 이렇게 이니비터를 씌웠어요. 그래서 카 이니비터예요. 카 이니비터. 카는 이제 새가 우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아세타졸라마이드는 이제 영어로 하면 아세타졸라마이드입니다. 아세타졸라마이드고요. 그래서 졸라마이드는 이제 공통적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멋진 졸라맨이 있어요. 이분은 미스터 빈이에요. 미스터 브린인데 이 미스터 브린은 막 눈이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눈이 터질 것 같이 압이 찼어요. 그래서 글라우코마에 쓰여요. 그리고 돌 졸라맨이에요. 돌로 된 졸라맨. 그래서 돌 졸라맨, 돌 졸라마이드, 그리고 브린 졸라마이드. 이 돌 졸라마이드는 어린 왕자처럼 이제 이 돌졸라마이드도 눈물이 나면은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돼요. 맞죠? 그래서 이 돌졸라마이드도 눈물 또는 그냥 눈의 압이 차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된다. 뭐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외우셔야 되는데 이 돌솔라마이드도 글라우코마에 쓰여요. 그리고 이 브린솔라마이드랑 돌솔라마이드는 이제 부작용이 좀 있어서 시스테미컬리 테이큰 하면은 이제 테이큰 오랄리 뭐 하여튼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좀 시스테믹한 이제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키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글라우코마를 트리트하기 위해서 쓰입니다. 왜 글라우코마를 이제 글라우코마의 증상을 낮추는데
이런 다이우레틱스가 쓰이냐면요.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스는 우리 proximal convoluted tubule에 있는 세포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ciliary body 쪽에도 있어요. 우리 눈에 ciliary body 쪽에 있어가지고 aqueous humor이라고 이제 안액 있잖아요. 눈 안에 있는 액체 그것을 생산하는 것에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스 인히비터를 쓰면은 이제 aqueous humor의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안압이 덜 차겠죠. 안압이 이렇게 눈이 있으면은 이렇게 안압이 찼다가 막 땡땡해져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실리아리 바디가 있잖아요. 실리아리 바디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아큐스 휴머를 이렇게 분비를 하는데 왜냐면 여기에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스라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브린졸라마이드 또는 도졸라마이드를 쓰면은 여기에서 액체 분비되는 것이 감소하기 때문에 안압이 덜 찬다. 안압도 pressure intraocular pressure가 감소한다. 네,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주입을 하냐면 이제 eye drop 안약 있잖아요. 안약처럼 안약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눈에 똑 떨궈주면 돼요. 네, 이해하셨죠? 크리스탈 클리어 하십니까? 그래서 브린솔라마이드 그리고 돌솔라마이드는 이제 안 눈에 이제 국소적으로 topical carbonic anhydrase inhibitor이고요. 그리고 아세타졸라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orally 이렇게 입으로 이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세타졸라마이드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네, 돌솔라마이드는 이렇게 안약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브린솔라마이드도 동일하겠죠. 네, 그래서 복습은 아주 중요하죠.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새를 타는 졸라맨 어떻게 하죠? 네 살이 새 타? 그럼 세타 졸라마이드.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죠? 잘생긴 미스터 브린 졸라마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어린 왕자처럼 돌 졸라마이드.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약은 어떤 걸로 준다 했죠? 네, 안약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글라우코마를 글라우코마 녹내장 글라우코마 안압 찼을 때 이제 이것을 떨어뜨림으로써 이제 안압을 줄여주고요. 아세타졸라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랄리 입으로 이제 섭취를 해가지고 경구 투여를 해가지고 이제 시스테믹하게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부작용 같은 것이 좀 나타나겠죠. 그렇게 외우셨다면 아주 감사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약의 기전, 좀 더 자세하게 아세타졸라마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또 기가 막힌 또 이 아세타졸라마이드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어떻게 아세타이가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참, 하나님께서 지혜의 한정을 안 두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산이 보통 3000m를 올라가면은 이제 고산병이 걸린다고 합니다. 고산병. 네, 너무 올라가면 이제 기압차도 있고 하니까 이제 고산병에 걸린데 그쪽엔 그리고 산소가 희박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지럽고 또 두통이 있고 또 운동 시 이제 호흡이 너무 가쁘고 맥박이 빨리 뛰고 또 잠이 안 오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코가 말라서 코피가 나는 등 하여튼 여러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호흡을 자극시키는 아세타졸라마이드를 이제 섭취하면 되는데 어떻게 자극시키냐면 이제 아까 보았다시피
카르보닉 언하이드레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카르보닉 언하이드레이스 이니비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P의 pH가 어떻게 되죠? 네, 다시 보자면 혹시나 자 여기가 이제 루멘이에요. 루멘 오줌 그리고 여기에 블러드 베슬이고 여기 뭐 카르보닉 언하이드레이스가 있으면은 얘가 여기에서 이제 H2O랑 CO2가 들어왔다라고 합시다. 들어오면은 얘를 이제 뽕 해서 짬뽕 시켜가지고 카르보닉 애시드를 형성하잖아요. 카르보닉 애시드를 형성한 다음에 카르보닉 애시드가 다시 프로톤과 뭐가 되죠? HCO3인 바이카르보네이시 돼가지고 이렇게 P로 들어와가지고 pH를 낮추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 pH를 죄송해요. pH를 높여주죠. 네, 이렇게 pH를 높여주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잠겠죠? 네, pH를 높여주니까 이렇게 P를 알칼리화 시켜줘서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지금 카르보닉 언하이드레이스 이니비터를 쓰면은 이 카르보닉 언하이드레이스가 이니빗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못 들어오겠죠. 이제 그리고 얘네들은 분해가 안 되고 물과 카본 다이옥사이드로 이제 분해가 안 되니까 pH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이렇게 낮아지게 돼요. 그럼 pH가 낮아지면은 메타볼릭 이거는 대사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메타볼릭 어떤 거죠? 산증, 애시도시스가 일어나요. 오,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카르보닉 언하이드레이즈 이니비터를 사용하면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pH가 낮아짐으로써 우리 몸에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든 살라고 우리가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일어나면은 이제 단백질 같은 것이 균형이 깨지고 또 세포에 있는 뉴클리오타이드 같은 것이 이제 변형이 오고 단백질들의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라고 이제 우리 몸에서 이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빨라지죠? 네, 호흡이 레스피라토리 레이시 어떻게 돼요? 갑자기 급증해가지고 산화시키는 카본 다이옥사이드의 배출을 어떻게 해요? 배출을 증가시켜요. 카본 다이옥사이드의 배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이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일어난 것을 어떻게 해요? 중화시켜요. 와, 맞죠? 그럼 호흡이 빨라지니까 이제 산소 공급은 어떻게 돼요? 산소 공급은 증가한다. 그럼으로써 이제 pH가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가려고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컴펜사토리 컴펜세터리 그것을 이제 무효화시키기 위한 기전으로 갑니다. 보충하기 위한 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고산지대 가면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pH가 어떻게 돼요? pH가 pH가 낮아져요. 고산지대 가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pH가 낮아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pH 낮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호흡을 자극시켜서 호흡을 잘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아세타졸라마이드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이제 자극시켜가지고 호흡을 빨리 하게 하고 그래서 마운틴 그 시크네스 그 고산병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쓰이고요. 하지만 오히려 이 반대로 중추신경을 이제 다운시키고 천천히 하게 하고 또는 수면약 같은 것을 먹을 경우에는 고산에 올라갔을 때 오히려 더 레스피라토리 서프레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호흡이 이제 더 다운되기 때문에 그러한 약들은 먹으면 안 되고 오히려 호흡을 자극시키는 아세타졸라마이드 같은 것을 섭취할 경우에는 이제 고산병을 앓을 그런 빈번도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얘는 또 슬립 앱니아 수면
불호흡증 때 쓰입니다. 그래서 그 레스피라토리를 이제 스티뮬레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도움이 됐습니까? 그래서 아세타졸라마이드는 이제 새를 타니까 높은 지역에 올라가니까 어때요? 호흡이 가파. 이럴 때 아세타졸라마이드 새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 아주 든든한다. 오케이, 바리? 네, 크리스탈 클리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영광,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작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아세타졸라마이드를 그래서 아세타졸라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듐을 못 들어오게 하죠. 소듐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왜냐면 CA 카르보닉 언하이드레이트를 이니비 시키니까 그럼 소듐이 못 들어오니까 여기로 유린으로 배출되는 소듐의 양이 어떻게 돼요? 소듐의 양이 증가하겠죠. 배출되는 양이. 그러면 소듐이 나가면은 뭐까지 같이 나간다 했죠? 네, H2O 물까지 배출이 증가를 해요. 그럼 소변량이 많아지겠죠. 하지만 이 약은 다이ure틱의 효과는 있지만 다른 다이ure틱스보다는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인디케이션으로는 이제 하이 블러드 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전 포타슘 스페어링 다이ure틱스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심장 이제 우리 몸에 블러드 볼륨이 증가를 하면은 카르디악 아웃풋이 이제 심장에서 박출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더 큰 압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제 블러드 프레셔가 증가해요. 맞죠? 그럼 고혈압이잖아요. 고혈압. 심장에 피가 꽉 차 있는 거랑 심장에 피가 조금 차 있는 그래서 그 유명한 프랭크 스탈링 로를 보면은 프랭크 스탈링 로를 보면은 이제 심장에 피가 차는 양에 따라서 이제 심장 박출량도 증가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블러드 볼륨이 증가를 하면은 심장에 차는 피의 양도 증가를 하니까 박출량도 증가를 하고 그쪽에서 이제 블러드 프레셔까지도 이제 증가를 합니다. 맞죠? 왜 심장이 세게 탁 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블러드 볼륨을 줄이면은 심장 박출량이 감소를 하고 네. 블러드 볼륨을 이제 줄이면은 물을 뺨으로써 줄이면은 이제 심장 박출량도 감소하고 그럼 블러드 프레셔도 네, 자연스럽게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ure틱스를 고혈압 환자들이 쓰는 이유입니다. 맞죠? 그래서 아세타졸라마이드도 이러한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이 고혈압 환자 그냥 일반적인 고혈압 환자들한테 쓰기에는 이 약이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물을 흡수하지 않았다라고 해봅시다. 여기에서 이 proximal convoluted tubule에서 이제 여기에 carbonic anhydrase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흡수를 안 해서 물이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어떻게 해요? 다른 데서 더 많이 물을 흡수해요. 예를 들어 알도스테론 분비가 여기 컬렉팅 튜뷸ul과 디스탈 컨볼리티드 튜뷸ul에서는 이제 알도스테론 있죠? 그전 강의 포테슘 스페어링 다이ure틱스에서 보다시피 알도스테론이 증가를 함으로써 이제 물 재흡수가 증가를 하고 맞죠? 그리고 또 여기 ascending loop of Halley에서 또 ascending loop of Halley랑 또 이 loop of Halley에서 물 재흡수가 증가를 하고 맞죠? 디스탈 컨볼리티드 튜브에서 증가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오줌은 이 카르보닉 언하이드레이스 이니비터를 쓰기 전보다는 증가는 했지만 그래도 다른 다이ure틱스를 쓰는 것보다는 증가를 많이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르보닉 언하이드레이스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상황에 쓰는데 그 상황이 무엇이냐면 자, 보다시피 아까 이것을 쓰면은 이 약을 쓰면은 이렇게 카르보닉 언하이드레이스가 이니빗 되니까 여기에 바이카르보네이트이 못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혈압 pH가 어떻게 돼요? pH가 올라가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몸이 알칼리화 돼 있다 할 경우라면 네, 일단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부종 치료에 쓰이면서 녹내장 뇌압 상승 치료 뇨알칼리화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을 고르시오. 아주 친절한 질문이죠. 네, 그래서 정답을 당연히 이 주제가 아세타졸라마이드니까 정답은 아세타졸라마이드입니다. 녹내장 치료는 아까 봤죠? 왜냐면 눈 안에 이제 실리아리 바디 안에 이제 카르보닉 언하이드레이스가 있고 또 아까 언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레브럴 안 말한 것 같은데 세레브로스파이널 플루이드 CSF를 형성할 때도 카르보닉 언하이드레이스가 있어서 이제 뇌압이 찰 경우에 이 이니비터를 씀으로써 뇌압 상승을 이제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산화를 시키기 때문에 뇨알칼리화 치료에도 쓰여요. 그래서 이 정답은 아세타졸라마이드고 이 마니톨과 사이아자이드와 퓨로세마이드는 오히려 이제 뇨를 그리고 이제 알칼로시스 같은 경우에 알칼로시스 피가 알칼리화돼 있는 환자이면서 또는 이제 뭐 고혈압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에데마가 있다. 그럴 경우에 아세타졸라마이드가 이제 쓰입니다. 부종이 있을 경우에도 에데마 투스하거나 또는 알칼로시스가 있는 고혈압 환자한테 아세타졸라마이드를 쓰면은 딱이겠죠. 왜냐면 아세타솔라마이드는 이제 피를 산성화시키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해서 이제 카르보닉 언하이드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리아리 바디에 있는 아큐스 휴머를 증가시켜서 글라우코마 있는 환자한테는 이제 안압을 증가시키죠. 인트라 오큘러 프레셔를 이제 증가시켜가지고 녹내장을 악화시키고 이제 세레브로스파이널 플루이드가 리케이지가 있는 새는 그런 환자이거나 또는 네,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트라우마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제 여기에 피가 차겠죠. 피가 차면 이제 압이 더 증가하고 피의 볼륨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이제 유린을 통해서 수분을 빼내는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치료를 뇌에 이제 압이 차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SF, Cerebrospinal Fluid가 이제 많이 차서 압이 있거나 또는 트라우마가 걸렸을 때 뇌에 이제 머리에 트라우마가 생겼을 경우에 이럴 때 아세타졸라마이드를 사용하면은 이러한 CSF 분비와 aqueous humor 분비가 줄어들어서 압이 차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약한 다이어레틱이기 때문에 하이 블러드 프레셔가 있지만 알칼로시스가 있는 환자, 알칼리 혈증이 있는 환자한테 쓰이고 또 풀모너리 에데마, 이제 폐부종이죠. 폐에 물이 차거나 또는 아사이티스, 이렇게 배에 물이 차는 아사이티스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아세타솔라마이드를 다른 다이어레틱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또 사용되는 예가 유린을 알칼리제이션 시키기 위해서 유린을 이제 알칼리화
하여 치료하는 유린 알칼리제이션을 일으키는데요. 왜냐면 여기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얘가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카르보닉 애시드 그리고 바이카르보네이트이 그대로 이제 배뇨가 되겠죠. 배뇨가 되면은 여기 바이카르보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또 NA랑 이제 만나서 소디움 바이카르보네이트를 만들어요. 소디움 바이카르보네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소변 같은 것을 더 알칼리화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병리학이나 그런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배우면은 뇨가 산성화가 되면은 시스틴과 유릭 애시드 같은 것이 더 결합을 해서 크리스탈을 만들어요. 맞죠? 크리스탈. 그래서 한국어로는 신장결석이죠. 그래서 소변 누울 때 아프고 네, 이런 크리스탈이 생기면 요로를 맞고 또 감염을 일으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애시딕한 유린을 이제 알칼리제이션 하기 위해서 또 쓰이고 그리고 또 너무 알칼리화 됐을 경우에는 포스파테이스랑 뭐 칼슘 같은 것들이 이제 소변내로 배출되는 것이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은 칼슘 포스페이트가 이제 크리스탈을 만들어서 칼슘 포스페이트 크리스탈을 만들어 가지고 또 키드니 스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서 산과 알칼리를 이제 자연스럽게 조절을 하면서 이제 너무 극적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 몸은 정말 놀랍고 정말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왜 이런 타이어가 있는지는 thiazide에 대해서 이제 배울 때 언급할 거니 네, 이거는 이쪽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복습하는 즐거운 복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복습이 제일 재밌죠?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약은 어떤 거죠? 네, carbonic on 뭐죠? 물 hydrolase inhibitor.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아세타졸라마이드. 세타졸라멘 졸라마이드. 두 번째는 브린씨 있었죠? 미스터 브린 졸라마이드. 세 번째는 돌 있었죠? 돌로 만든 졸라멘. 그래서 돌 졸라마이드. 이 두 개는 토피컬 이제 그 안약으로 이제 눈에 떨어뜨려서 피부 쪽으로 피부에 그 눈 각막 눈 바깥쪽에 이제 작용하도록 그래서 토피컬 국소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일단 토피컬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스 인히비터로 작용을 했고 이것은 글라우코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됐죠. 그리고 이 아세타졸라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장 이제 high blood pressure with 뭐죠? 아시도스 알칼로시스 맞죠? hypertension with 알칼로시스가 알칼로 혈증을 가지고 있는 고혈압 환자한테 쓰였고 또 얘 또한 뭐 글라우코마 그리고 CSF fluid leakage 여기 A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트라우마, 헤드 트라우마죠. 머리에 손상을 받았을 때 만약에 그쪽에 혈관이 터졌다. 예를 들어 뭐 미들 메닝지얼 알터리 그쪽에 테리온 쪽이 이제 잘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타지면은 이제 에피듀랄 헤모레지 같은 것이 생기거나 하면 이제 뇌가 컴프레스 되니까 그런 것을 릴리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블러드 볼륨을 이제 줄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마운틴 시크네스. 마운틴 시크네스가 이제 일어났을 때 또는 네, 그래서 슬립 앱니아 수면 불호흡증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아세타졸라마이드를 섭취하면은 이제 레스피라토리 스티뮬레이션이 일어나서 이제 호흡이 잠자는 동안에 안 끊기도록 도와줍니다. 네, 그리고 또 유린 마지막으로 알칼리제이션이 있었죠. 이것은 왜 하냐면 이제 피가 너무 산성일 경우에 이 아세타솔라마이드를 씀으로써 이제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 같은 양을 이제 줄여줌으로써 소변을 알칼리화 시켜줘요. 알칼리화 시켜주면은 이제 산성 때 이제 크리스탈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릭 애시드나 또는 크리스틴 같은 결정체들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해주지만 또 위험한 점은 너무 알칼리제이션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은 이제 칼슘과 포스페이트가 결정체를 이뤄서 칼슘 포스페이트 크리스탈을 이뤄서 이제 요로 결석, 신장 결석을 이제 만들게 돼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항상 적당하게 해주는 것이 그래서 pH 같은 것을 이제 측정해주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세타졸라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다이레틱스처럼 이제 부종 아사이티스 같은 거 그리고 폐부종 풀모너리 에데마 이런 것에도 쓰인다고 배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배웠던 이 내용이 정말 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오스모틱 다이레틱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모틱 다이레틱스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또 이렇게 재밌는 재밌는 그림으로 또 쉽고 또 never forget. It is easier to remember than to forgetting. 오케이? 있는 것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어렵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과 또 4살 열심히 하시고요. 네, 항상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두 화이팅입니다.